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 1편을 녹화를 하고 이어서 바로 1편에서는 제가 쓰는 HT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전업 투자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업 투자금 한 3천, 5천 이 돈으로 전업할 수 없을까는 많이 내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전화로 또는 실제로 이제 그 정도 돈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딱 잘라 얘기하면은 전업 투자는 1인당 한 5천에서 즉 생계 관련된 5천에서 8천 정도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3천, 5천, 뭐 7천 갖고 계신 분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게 급등주로 계산을 해서 그래요. 수익금을.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상한가 잡으면 30% 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3천이면 난 900을 벌어. 그럼 난 500 생활비 쓰고 400은 투자금을 더 넣어서 액수를 불려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어제 종가로 샀어야죠. 그죠? 미리 선취매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가 나오죠. 주가가 급등할 때 예를 들어서 15%, 7%, 뭐 20%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 상한가를 잡았다 치더라도 30%는 안 나오거든요. 이런 요소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 15% 상한가 제한폭이 있을 때는 상한가 안착이 많지만 30% 제한폭 확장되고서부터는 안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희귀하죠. 제 계산으로 제가 옛날에 몇 종목을 사야 하면 그 중에 상한가 하나 나올까라는 걸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346개입니다. 346종목 정도 사놓으시면은 그 중에 하나가 상한가가 가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시장에서는 한 하루에 4, 5개는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선취매가 아니고 내가 장중에 뛰어들었다 하면 30%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하죠. 전업에서는 내가 돈이 묶이는 순간부터는 생활비는 안 나옵니다. 10원으로. 그래서 돈이 묶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손절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돈을 불리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얼마까지 불리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3인 가족이야. 그러면 최소 1억 5천에서 2억 4천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익률 퍼센트가 3에서 7% 사이에요. 예. 상승한다 칠 경우 3에서 7%는 제일 허다해요. 그러니까 허다한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에서 30%간 종목, 20에서 25%간 종목, 15에서 20%간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봤을 때 3%에서 7%가 가장 많은 등락률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가장 많은 등락률을 목표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야지만 매달 수익을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돼요. 그래서 투자금이 현저할 경우는 투자금을 불려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어떻게 불리냐 이것이 관건이죠. 우선 제가 권하는 것은 시황을 1순위로 봐야 됩니다. 시황을.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시황 그 다음에 나오는 시황이 상승장이냐 조정장이냐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상승장이라면 다이렉트로 매매를 해도 되겠지만 조정을 볼 거라 하면은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불리시는 분은 100% 현금으로 가져가야 돼요. 자, 그 이유를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보통 신용 매수를 섞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금이 작으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신용 매수를 오늘 좀 사고 내일 봐서 내일 좀 사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는 내가 어느 날 확 날을 잡아서 한꺼번에 종목을 채운 경우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목을 나눠서 오늘 좀 신용 좀 사놓고 내일 현금 사고 신용 사고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거는 주식 양이 달라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 양이 달라요.
매입량이. 예.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섞는다 치면은 하루에 다 채우셔야 돼요. 딱 하루에 신용, 현금 다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수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반대 매매를 중요시해야 돼요. 안 당하게끔. 예. 그래서 최저점에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반대 매매 상황, 즉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일단 수익이야. 정확한 매수값에서 매수를 했다라면은 상승을 했다가 내 매수가 오면 무조건 이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불리는 작업은 모니터가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해본 결과, 또 통계를 내본 결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3천, 4천 갖고 1억 2천, 4천을 불린 투자자가 깡통 당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야 되고, 한날 세팅을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점을 알아야 돼요. 그 주가가 고점이 잡혔다 하더라도, 목표를 잡았다, 세력이 잡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시황이 나쁘면 여기까지 안 갑니다. 예, 세력이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냥 눌러버려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해요. 즉 이게 대응이에요. 주가가 매수를 해서 어느 가격까지 목표를 제가 분석을 하면 고점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시향적 요소라든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세력은 위에까지 안 가고 여기서 처리하고 도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향적 요소도 세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은 가치주, 성장주, 우량주, 주도주 다 할 거 없이 모든 주식은 가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종류별로, 형태별로 움직이는 구간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시황과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시황에 맞는 상승될 종목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이 폭을 알아야겠죠. 매수와 상승폭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기술에서는 매수 전에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승이 되고 나면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A라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100%를 벌었어요, 돈을. 예를 들어 3천만원 갖고 6천만원 됐다 쳐요. 그러면은 3천만원, 6천만원 투자자는 50%만 빠져도 여기서는 분명히 100%가 상승했거든요. 100%가. 그죠? 3천으로 3천 됐으니까 100% 수익인데 6천을 갖고 50%만 빠져도 도로 3천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해요. 나는 분명히 100% 수익을 올려서 6천이 됐다 이거예요. 6천이 된 상태에서는 50%만 빠져도 100이 아니라 도로 3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돈이 불렸을 때는 관리하는 형태가 달라야 돼요. 3천만원 투자했을 때와 똑같은 식으로 하면 도로 내려옵니다. 이거. 무조건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불리는 형태를 한 3번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투자금이 1억대 이상은 되게끔 해야 되고, 만약에 1억이 넘었다 쳐요. 3천, 5천 투자자가. 그러면은 주식을 달고 가면 안 됩니다. 불리는 사람은. 현금이냐 주식이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시황이 조정폭이라고 하면은 되게 수익 나면 바로 또 들어가거든요. 바로 또 꺾어져요. 시황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황이 조정 주면 같이 빠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고점에서 팔았다면 다른 종목이 또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걸러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셨다라면은 일단 현금을 두고 다시 조정을 기다리는 그 방식을 가져가야 돼요. 계속해서 욕심을 내면 도로 토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한다라면 한 7번째 요소 같은데, 돈이 불어나면은 실력을 끼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더 하던 독학을 하던 아니면 어디 가서 배우던
실력을 끌어서 채워야지만 액수가 풀어난 것을 유지시키고 여기서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다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3천 투자자가 100% 벌어서 6천이 됐는데, 자, 요번에 또 운 좋게 100%가 벌려가지고 1억 2천이 됐다 쳐요. 그럼 이 투자자가 만약에 50%만 내려도 6천만 원이 내려앉는 거예요. 하루쯤에. 예를 들어. 한번 까딱만 잘못해도 하한가만 맞아도 60%가 6천만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이 불어나면은 거기에 걸맞게끔 실력을 높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로 토해놓을 확률은 매우 높아져요. 액수가 커졌기 때문에. 조금만 풀어도 이제 흔들리죠. 자, 과거에 그 비트코인 사건 젊은 분께서 애석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요. 잘 됐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고 불렸단 말이에요. 자신 있으니까 돈을 더 끌어서 모았죠, 그분께서. 액수가 커진 거죠. 그다지 빠진 것도 아닌데, 그다지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이분이 부도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운명을 달리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자, 결론 짓자면은 수계산을 대개들 못하세요. 그리고 8번째, 내가 주식을 샀으면은 위에 갈 때까지 수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가령 유튜브에 있지만 실제 수익 투자자가 280%가 났습니다. 그런데 HTS에서는 80 몇 프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수익률이. 즉 HTS에서 수익률을 알아서 나한테 써줘. 그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 기록과 실제로 발생되는 수익을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래야지만 내가 이 주식을 가져가서 얼마까지 가져가면은 내 수익금이 얼마가 불어난다는 것을 계산하게 되고, 그 투자자는 가면 갈수록 따블의 수익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가령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과 신용 거래자가 같이 오늘 채웠는데 주가가 40%가 가면 따블이 나옵니다. 40% 상승하면 실제로 3천만 원 투자자는 6천만 원 됩니다. 진짜로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가져가는 부분이 되게 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오늘 그랬다가 내일 20%, 18% 갔어요. 18%가. 그러면 2천만 원 들어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무슨 3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18% 갔는데 하루 만에 2천만 원이 불어난다고?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계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불리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 대개 이 수계산을 1000명이면은 한 3명에서 한 많으면 6명 빼놓고는 거의 수계산을 잘 못하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도 있어요. 되게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요소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전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3천, 5천으로 하게 되면은 급등주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 조건이. 그래서 전업이 안 된다. 한번 물려도 나는 물린 날부터는 알바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짜잘하게 하기보다는 돈을 불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했어요. 오늘 뭐 주식을 하루에 세팅해야 된다. 반대매매 관리해야 된다. 주식을 뭐 올라가면은 실력을 더 향상시켜야 되고, 이 수계산을 잘해야 된다. 퍼센트 같은 거. 저는 이런 설명을 할 때, 강의를 한다거나 할 때 준비를 안 합니다. 정말로.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생방송에 워낙 익숙해서 그래요. 각본을 써놓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놓고 안 했기 때문에 1번부터 대충 8번까지만 나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한번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한번 메모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불리는 작업을 목표를 잡을 때는 내가 3천이면은 한 90% 정도, 90 정도 목표 잡으시는 게 좋아요. 3천이면 뭐 한 5,500 정도 목표 한 번 잡고, 5,500이면 1억 잡고,
1억 되면 그 다음에 1억 7천 정도, 8천 정도 잡고 이렇게 3번 정도는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팔고 나서는 뭐 또 일반 종목 하듯이 뭐 종목 사서 해놓고 물타기 하려고 하고 안 됩니다. 예, 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돈을 전업을 하시려면은 첫 번째 목표가 돈을 불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지만 가장 많은 퍼센트인 3% 7%만 먹어도 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성을 하고 계획을 짠 사람은 급등주 쫓아가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상한가 3천인데 상한가 하나 잡으면 900%, 그 중에서 400은 내가 제껴놓고 투자금에 합치고 나 500만 써도 400이 모아진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급등주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의 이런 식의 구성으로 투자금을 잃게 돼요. 거의. 그래서 돈 불리는 방법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자, 워런 버핏이 시장 폭락할 때 주식을 사죠. 그분은 주식시장에서 공격형 투자자라고 유일하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예, 닉네임이 공격형 투자자예요. 호칭이, 남들이 부르는 호칭이. 남들이 떠날 때 그 사람 사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코카콜라 회사가 없어지냐, 아마존이 망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사서 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기술적 분석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샀을 때는 바로 급등 안 나가요, 여러분. 예, 시장적 요소를 살피면서 최소한 30-40% 나갈 때까지는 급등주가 되는 게 아니라 끊어서 올라가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고 20%에서 15%에서 한 5% 사이에서 급등 나갈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적 요소를 같이 가져야 돼요. 대다수 거기까지 못 들고 갑니다. 그 수계산을 잘못해서. 그거를 3번을 하셔야 돼요. 3번을 하셔야지만 1억대 중반 정도 투자금이 불어나서, 예, 내가 급등주를 안 하고 3% 7%만 매수를 해도 그 정도, 아니 매수를 해서 3% 7%는 늘상 걷어낼 수 있을 정도의 지속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지만 전업투자는 1인당 5천에서 8천만 원이에요. 만약에 4인 가족이면 최소 2억이에요. 2억에서 3억 2천대 기초자금입니다. 그래야지만 전업이 가능해요. 자, 불리는 작업을 하시고 전업을 계획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준비 없이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고 1번, 2번 적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수계산과 투자금이 불어나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투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비트코인 얘기했지만 비슷해요. 올라오고 나면 액수가 불어났기 때문에 돈을 밖으로 빼지 않는 한은 같은 형태로 매매를 하면 자본이 내려옵니다. 예. 100% 수익 났다 이거야. 50%만 빠져도 나는 도로 원위치가 돼요. 손실해요. 그래서 매우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성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